안녕하세요. 매일 재테크하는 남자 리치판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부동산 뉴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투자적 인사이트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시죠.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강북구가 동대문구를 이겼다라는 좀 자극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실화입니다. 아니 어딜 강북구가 저 강북에 있는 강북에서도 북쪽 끝에 있는 강북구가 동대문구를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팩트고요.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기사 오늘자 기사인데요. 뉴스원 기사로 동대문구보다 비싼 강북구 분양가 시세 역전 분상제의 함정이란 기사입니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좀 포커싱을 맞춘 내용은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로또라고 불리우면서 커다란 기회가 됐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는 정말 커다란 혜택을 준 것도 맞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냐, 아니면 제외되는 지역이냐, 혹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요소를 갖췄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이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서로 상이해집니다. 자, 지금 여기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요. 지난 1월에 분양한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의 분양가는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0억 원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3월에 공급된 한화 포레나 미아 역시 이보다도 약 1억 원이 높은 11억 5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이미 실거래가가 10억, 11억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땐 로또가 아니라 그냥 인근 시세 다 받았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있겠죠. 우리는 둔촌주공 사례를 통해 가지고 와, 서울 분양은 로또다. 와, 진짜 너무 되고 싶다. 하지만 가점이 낮아서 안 돼. 서울에서 분양받는 건 남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북서울자의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계약 후 18가구의 미계약 물량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하나포레나 미아 역시도 7대1이라고 나와서 미계약이 발생할 확률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문구와 강북구의 아파트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요. 평균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동대문구가 8억 8천만 원으로 강북구 7억보다 약 2억 원 가량이 비쌉니다. 근데 아파트 분양가로 봤을 때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 동대문구에서는 84제곱미터가 분양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시에 8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문동에 있는 이문 1구역, 이문 3구역 이런 곳들이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북구는 11억 5천만 원에 나온 거예요. 역전됐죠. 그것도 3억이나. 우리가 실제로 매매, 시장 논리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동대문구가 훨씬 형님이죠. 하지만 분양가로 돌아가니까 강북구가 훨씬 형님이 돼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자, 과거에 있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1216 부동산 대책 19년도에 나왔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반환 관련 대책에는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 사업 등 이슈 지역들을 포함을 해서 지정이 되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부터 해서 이제 집값 비싼 지역부터 해서 정비 사업 관련된 강서, 노원, 동대문구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경기 쪽은 이제 광명, 하남, 과천 정도만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강북구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로또 분양가가 아니라 조합원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할 수 있는 아주 공격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또 분양이 아니라 이런 시장의 왜곡 현상을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서울 아파트가 귀하다고 있는 것들은 공통된 생각이잖아요. 강북구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그런 신축 아파트고, 제가 알기로 그때 자이가 강북구에 최초로 자이가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계약분까지 나올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완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신축의 희소성은 정말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시세는 구축 시세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시세와 동일한 가격에 하다라고 하더라도 로또는 아니지만 충분히 매수하고 싶은 메리트가 있는 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그 규제 안에 포함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희비만 엇갈리는 게 아니라 사업성도 아주 커다란 차이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날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경해지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조합원들 간에, 조합원과 시공사 간에, 그리고 정부 기관 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우리가 보면요. 둔촌 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경향신문 단독 기사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둔촌 주공 협상 테이블도 못 앉고 결렬, 조합원 집행부 손해배상 검토라고 하는 갑자기 완전 180도 바뀐 형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서울시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이 조합과 그리고 시공단 간에 좀 조율을 해주려고 했어요. 워낙에 큰 이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결국에는 강대강으로 붙으면 양쪽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윈윈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을, 자존심도 있고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합에서는 약간 한 발 물러난 것처럼 그 공사비 올린 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좀 해주겠다. 대신 이 마감재를 고급화시키는 거, 이 정도는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나왔는데, 시공단에서는 훨씬 더 강수를 둡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공사비 올라간 건 당연히 올라간 건데, 너희가 적어도 뭔가 합의점을 보기 위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면 진실된 각오로 나와야 되는데, 조합 총회를 통해 가지고 공사 계약 변경 취소를 의결했고, 당시에 압도적으로 90% 이상, 94.5%였죠. 이 공사 계약 변경을 취소하는 게 맞다라는 걸로 조합원들이 대거 다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공사 도급 변경 계약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를 한 겁니다. 무효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원래 10일 동안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다른 시공사를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호반건설이나 중흥건설과 같은 시공업체들을 찾아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좀 소문이 난 거죠. 근데 호반과 중흥 같은 경우에는 이 거대 기업 컨소시엄이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이슈가 많은 거를 해결하면서까지 들어가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상 거절을 한 상황이고, 지금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사업단 쪽에서는 더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원래 우리가 협의되어 있던 공사비를 증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유치권을 행사하고 지금 철수가 되어 있어서 우리 회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미 손해가 막중해진 만큼 이걸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공사 기간과 마감재 변경, 또 설계 변경, 뭐 자재 승인 지연 등 여러 가지 지연에 따른 그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조합에서 경제적 손실 부분들을 모두 책임지지 않는 한 공사 재개는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중재를 발휘하고 있는 서울시에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강력한 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양보할 게 없고요. 조합에서 두 손 백기 들고 나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차피 지금 위험 부담 감수하고 갔으니까 갈 때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둔총주공증에서 가깝게 뭔가 이제 똘똘 뭉쳤던 모습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22일에 둔촌조합 정상화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고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재건축 전문 변호사,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등 변호사와 또 건설 현장에 오래 몸담은 조합원들 그런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현 조합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왜 그렇게 불리하게끔 해가지고 지금 강대강으로 가가지고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냐 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대위 같은 거죠.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게끔 지금 더 이상 싸울 게 아니라 화합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 이 위원회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될 그런 공사비 증액뿐만 아니라 지연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정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분양가 관련 이렇게 지금 공사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공사비 무효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싸워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했는데 그건 공사비를 증액한 만큼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가도 함께 늘릴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었던 거였는데 공사비는 늘어났는데 일반 분양가는 늘리지 못한 거예요. 원래 조합에서는 3,700만 원, 평당 3,7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19년 12월 측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는 평당 2,978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 보증을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일반 분양을 밀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부에서도 이 허그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그 둔촌주공이 진짜 이만한 입지에 이만한 고급화가 될 수 있고 대형 단지가 들어오는 거가 아무리 로또라고 하지만 일반 분양가가 3천만 원도 안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아니 25평이 7억 5천도 안 된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이미 인근에 15억 다 넘어가고 있는데 50%도 안 되는 주변 시세의 50%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하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합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화가 나고 속상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슈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기사에 보시면은 이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개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 세금을 완화해줘서 결국엔 돈 때문이니까 이 조합과 시공사가 같이 조금 윈윈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라는 게 담겨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거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번에 강대강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싸워가지고 그렇게 분쟁이 나고 이슈가 나가지고 사회적으로 화끈화끈하니까 야 깎아줄게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뭐 울며 떼쓰면은 떡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로서 이슈가 분쟁화되고 장기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와 얘네가 진짜 결사항쟁이구나 양쪽 다 이럴 때 조금 완화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어느 조합이나 어느 시공사에서 분양가가 나올 때 어떤 조합이 그거를 아 그래요? 뭐 아쉽지만 그냥 가죠 이러겠어요. 일단은 배째라 하고 시공단과 싸우겠죠. 그러면 서울시가 중재해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요. 그리고 정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암암리에 시공사와 조합에서 짜고 우리 서로 강대강으로 가는 것처럼 모양새를 보여줍시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금 주면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도 공사비에 올려주고 대신 우리는 부담도 줄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해결책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로또를 무주택자 몇 명한테만 해당하는 로또가 아니라 일반 분양 가격을 높이고 그에 따른 세금을 조금 더 걷어가지고 로또 한 몇 명한테만 그 혜택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관련돼서 지원금 쪽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비싼 곳 가서 사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을까? 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2월 달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워킹데이, 근로일 기준으로 222일이 지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기사를 봤을 때는 지금 3월 기사인데 이 관련된 데이터를 산출했던 날이 2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지금 거의 2달 이상이 더 지났기 때문에 거의 워킹데이 기준으로 한 60일, 70일 정도가 지났겠죠. 근데 221대 기준으로 봤을 때 캘린더 데이 기준으로 달력 기준으로는 거의 278일이 지났거든요. 그럼 지금 달력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1년 가까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둔촌주공 시건사업단이 이 공전지형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감리회사한테 이게 계획대로 잘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걸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난 2월 8일 날 우리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 222일이 지연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거를 실제로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공기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9개월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당초 착공을 2020년 2월 달에 착공을 했을 때요. 이 준공 가능한 곳이 23년 8월 달에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연된 걸로 따지면은 24년 5월에 이제 준공이 되는 걸로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죠. 지금 일반 분양뿐만이 아니라 준공 일자도 밀린 거예요. 근데 지금 공사가 재개됐나요? 아니죠. 공사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24년이 아니라 25년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둔촌주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서울 무주택자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난을 하고 있고 일부 조합에서 되게 무리하게 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무리하고 협상보다는 좀 강경책으로 나갔던 그런 반복론 쪽에서 잘못됐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조합도 조합 나름대로에는 심각한 고충이 있는 겁니다.
둔촌주공은 일반 분양 세대도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100만 원, 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전체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강북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벗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어요. 동대문보다 높게 하겠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자, 그러면 더 심각한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는 송파동에 있는 잠실 더샵 루벤이라는 아파트 단지예요. 송파역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한 5분 정도 역세권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일반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24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고요. 327세대 아파트인데 여기가 원래 송파에 있는 성지 아파트였던 곳을 요거를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분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수직 증축 사례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요. 상당히 사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뛰어난 가치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더 올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수직 증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늘릴 수 있었는데 잠실 더샵 루벤은 29세대만 일반 분양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우리가 이제 현행 법상 30세대 이상 분양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고요. 이 29세대 이하로 책정이 되게 되면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이슈도 없고요. 전매 제한 관련된 이슈도 없어요. 그래서 실거주자뿐만이 아니라 투자 수요들도 몰리는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40평형대를 일반 분양을 했는데 26억대에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실제 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사실 모르겠지만 평균 250대 정도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송파역 초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라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관심이 많았죠. 아까 강북구에 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점제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미계약분이 나오고 막 미분양이고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일단 경쟁률로는 흥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적정한 분양가냐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송파역 바로 이 잠실 더샵 루벤의 건너편 쪽에는 헬리오시티라고는 지금 최고의 주가를 날리고 있는 9,51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8년에 입주 이제 3년 차가 조금 넘어간 그런 엄청난 규모의 아파트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 가격이 얼마냐 하면요. 이 동일한 비슷한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 지금 126 타입인데 아까 130 타입 정도 됐으니까 분양가가 지금 나왔던 게 보시는 것처럼 26억이었거든요. 근데 헬리오시티의 지금 같은 평형대 거의 지금 비슷한 아까는 그러니까 9평형으로 좀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40평대가 26억에 분양했는데 헬리오시티 950세대짜리의 9,500세대짜리 아파트에 38평 조금 작은 평수죠. 이 아파트의 현재 매물 가격이 26억입니다. 아니 이거는 아까 강북에서는 거의 인근 시세에 육박할 정도로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는 헬리오시티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이에요. 즉 9,500세대짜리의 대단지 매머드급 단지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327세대라고 말했죠. 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혜택을 본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일반 분양자들은 자칫 잘못 걸리면 덤탱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철저히 조합원의 이익에 모든 걸 맞춰놓은 겁니다. 둔촌주공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가 올 3월 달쯤에 허그랑 같이 이야기했을 때
둔촌주공 조합 측에서는 토지비를 좀 현장했을 때 좀 비싼 지역과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평당 분양가 4천만 원을 요청을 했었어요. 일반 분양가. 세월이 많이 지났고 토지 가격도 올라갔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일반 분양 평당 4천만 원 정도는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허그 측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었던 추측해본데 나올 금액은 3,2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거든요. 여러분 3,300만 원이면요. 이게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9억이 채 안 됩니다. 8억대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34평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거의 13억 2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평대가 아니라 40평형대 기준으로. 40평형대 기준으로 평당 3,300이라고 잡아보면 13억 2천만 원이 나오죠. 근데 제가 왜 40평형대 기준을 13억 2천만 원을 산정을 해봤냐면 여러분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입지적으로나 실제 실거주 관점으로나 투자 관점으로나 둔촌 주공 아파트 40평대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송파동에 있는 이 잠실 더샵 루벤 아파트의 40평대가 더 가치 있을까요? 냉정하게 봤을 때 사실 비교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둔촌 주공 아파트가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가이드 주고 있는 그 허그 분양가 대로라면요. 이 잠실 더샵 루벤의 아파트의 분양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둔촌 주공 아파트 40평의 분양가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조합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랑 극단적으로 조합이 감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배의 차이가 나올 정도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지만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둔촌주공의 조합원들의 마음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아니 이렇게 송파동 잠실 더샵 루벤이 40평을 26억에 분양했는데 250대 1이 나왔대. 근데 우린 뭐야?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일반 분양자들을 로또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수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 또 아까 4월 4주차 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주간 매매 동향에 관련돼서 한번 브리핑 드렸었는데 오늘은 여러 기사들 중에서 조금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폐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주는 형태도 있겠지만 조금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던 지역들도 분양가 상한제에 서울은 뭐 전체가 다 분양가 상한제 이런 식으로 지정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시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의 부동산 공부가 습관이 되는 그날까지 저 리치판다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부동산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재테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